안녕하세요. 주다익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싶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켰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육이 이제 물 주는 것이 또 중요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다육이 물 주는 것이 저 나름대로 생각했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다육이 내놨는 거는 요는 방울복랑, 요는 창금이고 요거는 자민금 무지아이인데 요 아이 앞에 세 아이는 이제 적심을 해가 지금 뿌리 내렸는 아이고요. 요 뒤에 야생 마리하고 먼디 가는 이런 아이들은 윗머리를 내리고 밑에 앉아 몸에서 이렇게 자구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가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을 앞에 놔두고 제가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온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주 다육이 생각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참고를 해서 다육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물 주는 방법은 계절적으로 다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의해서 물 주는 방법은 다릅니다. 봄과 가을에는 물 주는 방법이 물을 줄 때는 흠뻑 주어야 됩니다. 봄과 가을에는 모든 식물들이 성장하고 또 몸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 줄 때는 흠뻑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에는 거의 물 주는 것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장의 모양에 따라서 물 주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입장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진이라든지 소인재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소인재는 입장이 아주 작으면서 이렇게 똘망똘망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양진 같은 경우는 아주 입장이 종이장처럼 얇습니다. 또 여기 방울복랑금 같은 거, 이런 아이들은 입장이 두껍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물 주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뿌리의 짧고 굵음에 따라서 물 주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그것은 묵은둥이냐 뿌리가 굵은 것은 아무래도 묵은둥이는 뿌리가 아주 굵고 왕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태어났는 신생아들 이런 애들은 뿌리가 아무래도 짧고 얇겠죠. 그런 아이들은 물 주는 방법이 또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금방 뿌리 내리는 아이들을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삽목했는 아이들, 금방 뿌리 내렸는 아이들, 물을 어떻게 줘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지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기 보시면 제가 뻘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물 주는 방법이 또 다 다릅니다. 화분이 크기가 물을 주는데 무척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또 물 주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은 하우스라든지 노지라든지 아파트 베란다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섯 가지를 제가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또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의해서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육이는 물을 줄 때는 요 입장의 쪼글거림을 보고 물을 줍니다.
다육이라 하는 이름 자체가 몸에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이 다육이라는 뜻이거든요. 몸에 물을 머금고 있으면서 자기 몸속에 있는 물을 가지고 물이 없을 때 뿌리로도 이렇게 생육을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조절 작용을 하는 아이가 다육이입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물을 많이 사용하고 나면 이 입장이 쪼글거림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앉아 물을 주는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앉아 물 주는 것은 어떻게 아는지는 아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분들이사 다 잘 아시지만은 처음 다육이에 이렇게 입문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이 이렇게 쪼글거림이 있을 때 물을 원한다 하는 것을 먼저 아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의해서 물 주는 것은 봄과 가을에는 물을 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흠뻑 줍니다. 흠뻑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이 고파서 쪼글거림이 있을 때까지 놔둡니다. 놔두고 난 다음에 또 물을 원하면 또 흠뻑 줍니다. 봄과 가을에는 성장의 계절이고 이 다육이가 뿌리도 활성하고 아주 건강하게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물을 줄 때는 흠뻑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에는 물 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주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어떤 분들은 여름과 겨울에는 여름이라 하면은 7, 8월이고 겨울이라 하면 12월, 1월, 2월인데요. 아주 묵은둥이 있는 아이들은 물을 2달, 석 달 굶겨도 다육이가 전혀 괜찮습니다. 곧 죽을 것 같지만은 다시 물을 주면 소생합니다. 그런데 앉아 다육이가 아주 뿌리가 약한 아이, 있는 아이들은 또 다르겠죠. 그런 아이들은 또 조금 이따 제가 세 번째 안에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에는 거의 물을 아주 적게 줘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혹시 주더라도 적게 줘야 되고 또 아예 묵은둥이 같은 경우는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앉아 여름과 겨울에 물을 줄 때는 여름 같은 경우는 낮 기온이 아주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아침에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저녁에 물을 주셔야 됩니다. 저녁에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여름에 물을 줄 때는 여기에 숟가락으로 물을 요 밑쪽에 뿌리에 적셔질 정도로 숟가락으로 이렇게 물을 주면 됩니다. 요렇게 물을 주지 이렇게 물이 흠뻑 주도록 안 합니다. 봄과 가을에는 물을 이렇게 흠뻑 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름과 겨울에는 물을 줄 때는 여름에는 저녁에 물을 간수하시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아침에 물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냉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으로 아셔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이제 아침에 물을 주고 여름에는 물을 저녁에 주는데 지금 이제 낮 기온이 30도 올라가고 이럴 때는 이제부터라도 저녁에 물을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에는 물을 저녁에 물을 주는데 아주 한여름에는 물을 만약에 줘야 할 경우라도 요렇게 뿌리에만 살짝 데이도록 요 가쪽으로 이렇게 물을 줍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겨울에도 물을 줄 때는 요 뿌리에만 요렇게 살짝 주면 됩니다. 겨울에는 아침에 준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장의 모양에 따라서 물 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장의 모양이라 하는 거는 아주 얇은 입장을 가진 소인재 같은 거는 조금하게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또 양진 같은 아이는 입장이 종이장처럼 얇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이 방울복랑 있는 아이는 또 입이 퉁퉁하여 물을 많이 먹은 거 있죠. 야보다는 야가 물을 더 먹고 있죠.
야보다는 또 야가 물을 더 먹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입장을 보면 다 다릅니다. 똑같으면 같이 물을 싹 요리주면 되는데 입장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얇은 아이들은 이렇게 진열해 놓으실 때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과 입장이 얇은 아이들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혹시 물을 조금 한 타임 더 빨리 줘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봄과 가을에. 그러면 이렇게 몰아놨다가 또 너무 안 주면 너무 막 말라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안 예뻐집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물 주기를 조금 더 벽의양 같은 아이들은 정말 물을 좋아합니다. 제일 쉽게 얘기해서 벽의연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물을 조금만 안 주면 쪼글쪼글쪼글거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을 좀 좋아하는 아이,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물을 좋아합니다.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은 물을 좀 싫어합니다. 조금 천천히 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열하실 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진열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장의 모양에 따라서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가 다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뿌리의 짧고 굵음에 따라서 물 주는 것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묵은둥이하고 아주 금방 태어났는 아주 신생아하고는 물 주는 방법이 또 조금 달라요. 묵은둥이 같은 경우는 왜 물 주는 게 조금 쉽나 하면은 묵은둥이는 뿌리도 아주 굵고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줄기에도 대가 굵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키웠는데도 또 이것도 묵은둥이에 들어가죠. 이거 보세요. 요 줄기에 한 망 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기에도 이게 이제 수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묵은둥이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대품의 묵은둥이든 뭐 중품의 묵은둥이든 적은 묵은둥이든 묵은둥이는 전부 다 뿌리도 아주 튼튼할 뿐더러 몸 자체에 물을 저장하는 것을 한망 단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뿌리도 굵습니다. 묵은둥이들은. 그런데 이제 금방 태어났는 아이들 이렇게 아주 작은 아이들은 보면은 입장도 아주 연할 뿐더러 또 뿌리 상태도 조금 약합니다. 아직 그런 아이들은 물 주기를 좀 더 더 당겨서 줘야 되겠죠. 뿌리가 짧고 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묵은둥이하고 이 뿌리 짧은 아이들은 또 진열하실 때 조금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묵은둥이 같은 경우는 여름 겨울에 물을 안 줘도 얘들은 견뎌내지만은 아주 짧은 입장의 신생아들은 물을 완전히 굶겼을 때는 또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 말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숟가락으로 물을 살짝 적셔줘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물었는 금방 뿌리 내린 아이의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이는 아이 방울복랑이라든지 창금이라든지 자미인근 이런 아이들 다 적심해서 삽목했는 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뿌리 내리는 데는 최소한 한 달은 걸립니다. 봄과 가을에는 뿌리가 내리는데 한 달이 걸리고요. 겨울에는 뿌리 내리는데 거의 한 달 반, 어떤 아이들은 선인장 같은 아이들은 뿌리 내리는 게 아주 더딘 아이도 있어요. 아이들의 성질에 따라서 또 뿌리 내리는 게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거의 한 달을 잡습니다. 한 달을 잡고 살펴보는데요. 한 달 후에 대충 뿌리가 내린다 생각했을 때 딱 보면은 흰 뿌리가 처음 나올 때는 흰 뿌리가 나옵니다. 여기 밑에부터 흰 뿌리가 나오면은 꼽아놨던 것에서 흰 뿌리가 나오면은 물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물을 이렇게 줍니다. 흠뻑 줄 필요는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물을 살짝 줍니다.
살짝 주고 난 다음에 다른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은 완전히 또 물이 이게 말랑거림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물을 놔뒀다가 뭐 한 달이든 기간은 각자가 다 정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봄 가을에는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뿌리가 짧은 금방 내렸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면 봄 가을에는 또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물을 조금 자주 간수합니다. 한번 물을 이렇게 살짝 물을 주고 또 그 다음에 물을 주는 것도 이렇게 물이 말랐다. 물을 살짝 주니까 물 마름이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뿌려줍니다. 살짝 뿌려주고 한 3일이나 뭐 4일, 5일, 6일 보고 그 환경에 따라서 그것도 다 다른데요. 이래 보고 물이 말랐다 싶으면 뭐 한 일주일 안으로 또 이렇게 물을 줍니다. 그러면 뿌리 활동이 자꾸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보고 물이 말랐다 싶으면 자주 이렇게 간수해서 뿌리를 빨리 내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뿌리가 완전히 굳혀졌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아이가 이제 완전히 지금 이는 아이는 뿌리가 완전히 굳혀졌거든요. 그러면 이는 아이들하고 같이 대하면 됩니다. 뿌리가 완전히 굳혀지고 나면. 그런데 금방 뿌리 내려는 아이는 한 달이나 2달 정도는 지켜보면서 그렇게 물을 자주 간수하면서 점점 사이를 멀리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조금 물을 짧게 주면서 자주 줬다가 더 점점 멀리해서 나중에는 이 아이와 같이 대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짧은 금방 뿌리 내리는 아이는 물을 주는 방법은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짧게 자주 이렇게 주었다가 점점 간격을 떨떠려서 이 아이와 똑같이 대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뿌리 내린 아이의 물 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뿌리 내리는 아이는 아무래도 뿌리에 물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되어야만이 뿌리에 활착이 잘 되고 뿌리 생육이 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하는 이 방법입니다. 이것도 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뿌리가 완전히 활착될 때까지 간격을 이렇게 처음에는 짧게 주고 짧게 주면서 간격을 좁혀서 주고 그 간격을 자꾸 넓혀서 이 큰 아이와 똑같이 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화분의 크기가 물 주는데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이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분의 깊이가 깊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화분에 물이 들어가면 물이 마르는 데 대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물이 마르는 데는 환경적으로 이렇게 통풍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도 물이 마르지만은 뿌리에서 잘 빨아당겨야만이 이게 물이 마르거든요. 그러면은 금방 이렇게 적심하고 삽목했는 아이들은 너무 큰 화분에다가 적심을 하거나 적심했는 아이를 삽목을 하면은 아무래도 물 주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심하고 이제 적심해가 삽목했는 아이들은 이런 판이 좀 얇은 판에 이것도 좀 저는 나름대로 있는 것에서 해서 그런데 이게 좀 좁으면 이게 높이가 좀 낮으면 낫겠죠. 뿌리 내림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게 높이가 이게 낮은 것이 먼저 물 주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분의 크기가 물 주는데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다육이를 키워 보셨는 고수분들은 화분이 좀 커도 물 주는 방법을 자기가 조절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상관이 크게 없어요. 그런데 아주 이제 처음 다육이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절대 처음 다육이를 심을 때 화분 크기를 큰 것을 하지 마세요. 제가 그것을 아주 권장해 드립니다. 화분 크기가 작아야만이 다육이로 예쁠 뿐더러 또 두 번째로 물 주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분 크기를 절대로
큰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분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물 주는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분 크기를 처음 다육이를 접하시는 분은 큰 것을 선택하지 않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일 때는 작은 화분을 선택해서 작은 화분에 해도 뿌리 내림 다 되고 건강하게 다 자라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다육이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되면 다 분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기 환경에서는 다 이렇게 흙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한정된 이 화분에다가 요 공간 속에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한 1년이라든지 이러면 다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물론 시기를 놓쳐가지고 1년이 지나가지고 2년 있다가도 분갈이를 해줄 수 있고 하지만 그러면 이 영양이 부족하면 아가들이 이제 입 상태가 조금 아무래도 영양이 부족한 애들은 생기가 좀 부족하고 그럴 뿐이지 다 살아가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 화분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분갈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 다육이를 접하시는 분은 물 주는 방법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화분의 크기를 꼭 적게 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물 주는 방법이 다릅니다.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물 주는 방법은 하우스에서 키우나 노지에서 키우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나 주택에서 키우나 다 다르겠죠. 옥상에서 키우는 분은 노지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통풍이 많이 좌우합니다. 노지에서 키울 때는 정말 통풍이 잘 되죠. 또 하우스는 그보다는 통풍이 또 부족합니다. 아파트 베란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막혀 있는 공간입니다. 통풍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물 주는 방법이 다 다른데요. 아무래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는 물 주는 것이 주기가 조금 더 빨라지겠죠. 노지 같은 경우에서는 물 마름이 엄청 빠릅니다. 금방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물 주는 것이 아무래도 노지인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물 주는 주기가 조금 더 빠르겠죠. 하우스도 아파트 베란다보다는 물 주는 주기가 조금 더 빠릅니다. 이렇게 완전히 양쪽으로 이렇게 다 이제 통풍이 되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물 주는 주기가 빠르고요. 제일 물 주는 주기가 느린 곳이 아파트 베란다입니다. 아파트 베란다는 왜 그러냐 하면 한쪽만 창문이 열려 있고 이렇게 완전히 통풍이 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는 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서 물을 한 번 줄 때 진짜 하우스에서 물 2번 줄 때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한 번 주면 됩니다. 그 정도로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물 주는 주기를 늦춰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에서 키우는 것과 비교해서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 베란다는 제가 경험을 노지에서도 키워봤고 제가 하우스도 키워봤고 아파트도 베란다에서도 키워봤지만은 제일 물 주는 주기가 빠른 곳은 노지입니다. 그 다음이 하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베란다가 물 주는 주기가 가장 느리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통풍이 이거는 관계가 되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 제가 다육이 물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6가지로 종류로 분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6월 달부터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녁에 간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간수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아파트 베란다 같은 경우는 또 지금 하우스보다 또 좀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따라서 물 주는 방법이 다 그때 방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크게 한 6가지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또 하영종도 있고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동영종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우리나라에는 여름과 겨울이라 하는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여름에는 거의 단수를 하다시피 하고요. 겨울철에도 거의 냉해 때문에 단수를 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아주 이제 물이 꼭 필요한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주 소량의 물을 이렇게 드리라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하영종과 동영종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요. 동영종일 때는 여름에 뜨거운 햇살에 놔두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 그늘로 옮기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 완전히 들어서기 전에 물 주는 이 양을 조금 줄이면서 자꾸 줄여 나가서 마지막에는 단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을이 오기 전에는 또 어떻게 하나 하면은 바로 물을 흠뻑 주시지 마시고 갈증 해소 차원에서 소량씩 또 조금 줍니다.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 한 10월쯤 되면 9월 중순 찬바람이 불고 이렇게 이제 그때 시기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9월 중순이 넘어서고 10월 이럴 때 되었을 때는 또 완전히 충분히 관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기 전에는 또 물을 좀 줄여가면서 주시다가 완전히 단수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가을로 들어가실 때는 또 물을 소량을 갈증 해소 차원에서 주다가 완전히 충분히 관수를 하면서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달에 들어가서는 또 물을 또 줄여서 줍니다. 주다가 아주 한겨울에 냉이를 입을 것 같은 이런 계절에는 또 물을 단수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물을 단수할 수 없는 아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조금 숟가락으로 이렇게 주듯이 조금씩 주라고 했죠. 그렇게 주다가 다시 이제 봄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되면은 갈증 해소 차원에서 또 물을 조금 주다가 완전히 봄이 되면 물을 흠뻑 주는 이런 안자 방법을 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부 다 다육이 물 주는 것이 계절적인 요일이라든지 입장의 모양에 따라서 뿌리의 굵고 짧음에 따라서 이런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물 주는 방법이 다 다르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려고 하면 또 이게 이제 여름이 되기 전에는 또 베란다에서는 또 더 시원하고 이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아웃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집집마다 또 키우는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에 가장 맞는 물 주는 방법을 제가 요거 말씀드렸는 것은 큰 아웃라인으로 참고가 되시도록 하시고 물 주는 방법은 자기 집 환경에 따라서 물 주는데 참고가 되는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조금 말씀이 길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다육생활 되세요.